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블의 영화들을 관람하시면서 영화 속 캐릭터, 아이템,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관에 많은 측면이 바로 원작 코믹스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아실 텐데요. 최근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도 1991년에 출판된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렛부터 2013년에 출판된 인피니티까지 영화 제작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고했다고 느껴지는 연출이나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은 영화 인피니티 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작 코믹스의 이스터에그와 비슷하면서 동시에 다른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는 바뀌었지만 적용된 설정이 같은 부분입니다. 우선 영화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생텀 생토럼으로 추락하여 타노스가 온다는 것을 경고한 헐크입니다. 이 장면은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렛에서도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영화와는 다르게 생텀에 떨어져서 타노스가 지구에 온다는 것을 경고한 인물은 2007년의 판타스틱4에서 볼 수 있었던 실버 서퍼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웡도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다른 점이라면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얻기 위해 지구로 오지만 코믹스에서 실버 서퍼가 생텀으로 추락했을 때는 이미 타노스가 모든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한계는 니다벨릴의 난쟁이이자 양손이 타노스에게 제거당한 에이트리인데요. 원작 코믹스에서는 에이트리와 타노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먼 사이였고, 정작 타노스에게 양손을 제거당한 인물은 영화에는 등장한 적이 없는 퀘이사라는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괴롭히는 네뷸라입니다. 영화에서는 가모라를 협박하기 위해 네뷸라의 신체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고문했었는데요. 타노스가 자신의 자녀를 고문한다는 컨셉은 코믹스와 유사하지만 원작에서는 마치 해골과 같은 몰골로 만든 후 죽지도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은 기이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영화보다 더욱 무자비한 타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인피니티 건틀렛을 타노스의 손에서 빼내려 히어로들이 달려드는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동일하며 심지어는 스파이더맨이 타노스의 눈에 거미줄을 쏘아 시야를 막는 장면도 영화와 동일합니다.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라면 시체도 살아있는 존재도 아닌 네뷸라가 타노스에게 슬금슬금 다가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성공적으로 빼앗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노스의 손가락을 튕기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전투의 최후반부에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으고 손가락을 튕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작에서는 코믹스의 시작 부분에 이미 인피니티 건틀렛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튕기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완성된 인피니티 건틀렛의 효과, 즉 전세계 인구 절반을 지워버리는 행위는 영화가 코믹스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썼을 정도로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화의 제작자들이 원작의 팬들을 위한 장면들을 참 많이 넣었다고 생각된 부분은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는 닉 퓨리의 모습과 기분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사라지는 웡, 그리고 그러한 웡을 바라보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특히 웡이 사라질 때 말하는 대사는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사라지는 웡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은 영화에서는 토니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노스와 싸울 때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장면들입니다. 우선 노웨어에서 타노스와 맞닥뜨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리얼리티 스톤으로 능욕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멘티스를 스프링 종이로, 드렉스는 벽돌 모양으로 변하게 해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장면이 연출되었었습니다. 비록 원작에서는 이 공격에 당한 캐릭터가 네뷸라 그리고 타노스의 친동생인 에로스 뿐이었지만 종이로 그리고 벽돌처럼 변해서 부서지는 연출은 완전히 동일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마인드 스톤이 뜯기며 비전의 신체 내부가 드러나는 장면도 코믹스와 유사하며, 영화에서 스칼렛 위치가 비전의 마인드 스톤을 파괴시키며 동시에 타노스를 공격하던 연출은 원작에서 타노스가 한쪽에는 스칼렛 위치, 다른 한쪽에는 엑스맨의 사이클롭스를 공격하는 장면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 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원작 코믹스의 인피니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영화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들던 아웃라이더들이 있습니다. 비록 영화에서는 엄청난 숫자로 달려드는 전투 괴물들이었지만 코믹스에서는 그 존재를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은둔술의 고수인 캐릭터인데요. 영화와 동일하게 같은 외형이 여럿 존재하지만 군집을 이뤄 공격하기보다는 단독으로 움직이고 투명화가 되어 타인의 뇌를 침투해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파워 밸런스가 아쉽게 연출된 타노스의 자식들, 즉 블랙 오더도 이 인피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4명이었던데 반해 원작에서는 슈퍼 자이언트라는 캐릭터를 포함해 5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영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그리고 팔콘에게 패배했을 정도로 약했던 코버스 글레이브는 슈퍼 자이언트와 함께 둘이서 엑스맨의 학교를 점령했으며, 영화에서 순식간에 사망한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는
혼자서 물의 도시 아틀란티스를 점령했고, 에보니모 또한 혼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배하기도 합니다. 역할도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화에서는 에보니모라는 캐릭터가 타노스의 말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한 데 반해 원작에서는 이 역할을 코버스 글레이브가 맡았었습니다. 가장 인피니티 워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구를 침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찾아 나서는 타노스의 모습인데요. 영화에서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었지만 원작에서는 자신이 죽이지 못한 아들을 찾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코믹스 인피니티 건틀렛과 인피니티에서 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영화의 장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마블의 영화들은 1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영화관의 떡밥이 넘쳐나지만 그 이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영화와 놀랍도록 유사한 스토리와 장면들, 그리고 이후의 스토리 진행에 관한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사라진 수많은 캐릭터들 중 원작 코믹스에서 타노스의 건틀렛을 빼앗은 주역 중에 네뷸라를 살려둔 것이 내년에 개봉할 어벤져스 4편에서 차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발되어 있는 많은 원작 코믹스를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며, 점점 더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다고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